안녕하십니까? MD 굴통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장 운영을 위한 최소 매출에 대한 시간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설명한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끝에 참고 영상으로 링크해 놓겠습니다. 상품을 사오거나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원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매겨진 정가를 택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택 프라이스가 원가의 몇 배냐를 가지고 배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가율이 25%인 경우 4배수, 원가율이 20%인 경우 5배수라고 하죠. 일단 원가율을 4배수라고 합시다. 수입 상품인 경우 상품의 수입하는 인보이스 가격만 원가가 아닙니다.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운송료와 관세와 같은 세금도 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통업체 마진이 30% 언저리라고 했는데 3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년도 지난 오래전이긴 하지만 여성 의류의 백화점 수수료가 대충 그 정도였습니다. 평균 할인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가정이 필요하겠네요. 한 시즌을 6개월이라고 치고 평상시의 매출을 100이라고 가정하고 40% 할인하는 시즌오프 때의 매출을 120이라고 합시다. 시즌오프가 대략 1개월 정도 진행된다면 시즌오프 기간에는 정가 기준으로 200의 물량을 판 셈이죠. 할인하지 않은 기간 매출 500에 시즌오프 매출 120을 더하면 620이 되고 정가 기준으로는 500에 시즌오프 때 200을 더해 700이 됩니다. 할인율이 대략 11%점 넘게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나 포장비 같은 변동 비용을 대략 4%라고 가정해 보면 정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원가 25%, 유통업체 수수료 35%, 할인율 11%, 기타 변동비가 4%로 총 75%가 변동 비용입니다. 공원 이익률은 25%가 되겠죠. 주말에도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명의 고용은 필수예요. 주 5일 출근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틀은 비게 되는데 그 비는 이틀도 한 명은 화장실이나 밥은 먹으러 가야 하니까 최소한 2명은 출근이 되어야 하죠. 더군다나 한 명은 책임자급이어야 합니다. 책임자급의 월급을 350만 원, 나머지 2명을 각각 25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인건비로 월 850만 원이 나가네요. 사실 월급 외에 경비가 더 나갑니다. 4대 보험료와 식비 같은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이 있는데요. 이들이 물론 큰 비용이지만 일단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공사비는 계산하기 좋게 평당 공사비를 60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20평 매장 오픈을 하려면 1억 2천만 원이 들겠군요. 브랜드가 브랜드 매뉴얼을 바꾸거나 백화점이 MD를 진행하게 되어 장소를 옮기게 되면 다시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하죠. 제가 백화점 근무할 때에는 평균 2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500만 원 정도가 매번 감가상각 되겠네요. 제가 본사 인건비나 광고 비용, 창고료 등 다른 고정비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이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우선 매장별로 따지기 위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와 감가상각 비용만으로 1,350만 원의 고정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BEP는 1,350만 원 나누기 25%가 되니까 5,400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미 돈을 벌고 있는 브랜드가 새롭게 20평의 매장을 낼 때 최소한의 기준은 5,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중소형 백화점에서는 매출 5천만 원을 내지 못하는 점포가 많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 운영하면 손해가 나는 매장이라는 거죠. 이번엔 몇 가지 응용을 해봅시다. 6천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면
백화점 수수료로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35% 기준으로 대략 2,1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6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월세 2천만 원이 더 싸게 먹힙니다. 3,5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225만 원의 백화점 수수료가 나오죠. 월세 1,500만 원의 매장은 로드샵 기준으로는 핵심 상권의 대로변 대형 매장이 가능합니다. 본사 온라인 매장 매출을 6천만 원 수준으로 일정 매출을 넘길 수 있다면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수도 있습니다. 해당 플래그십 스토어를 온라인 매장의 물류창고로 사용하면서 영업 직원의 교육도 같이 운영한다면 플래그십 스토어의 마케팅 효과를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물론 보증금이나 기타 고정비 부분은 감안해야겠죠. 다른 응용을 해보죠. 본사의 인원이 5명이고 1인당 평균 월급을 4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천만 원의 월급이 추가되는 셈인데 운영하는 매장이 10개라면 월 2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매장의 고정비가 1,350만 원이었으니 본사의 인건비 200만 원을 더하면 1,5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BEP는 6,200만 원이 나오네요. 매장이 5개가 운영된다고 하면 월 400만 원의 인건비가 더해져서 BEP가 7천만 원이 나올 겁니다. 광고비나 본사의 임대료도 같은 방식으로 점포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각 매장의 평균 매출이 얼마 이상일 때 운영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포별 매출을 알게 되면 마케팅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대략 추정이 됩니다.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는 금방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나머지 비용은 상품군별로 대략 비슷하거든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을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숫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여러 번 보시면서 감각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